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한빛고등학교 3학년 언어와 매체 기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빛고등학교는 시험일이 좀 빨랐습니다. 여러분 빠른 기간 내에 짧지만 시험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시험 좀 쉬웠기 때문에 100점자도 나왔고 또 하나 틀린 친구들도 있고 다들 좀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기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시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문학은 수능 특강에서만 출제가 되었고 문법은 두 가지 교재를 모두 사용했어요. 천재 민현식이 저술한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학습활동 일부와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충실한 언어와 매체 교재에 충실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당 문제 모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시험 범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우리 크게 단어와 의문의 변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범위 그대로 수능 특강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문학에서는 범위가 정말 적었어요. 강도목록이라는 고전소설 작품 하나랑 아마 적용학습 부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갈래복합 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우리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랑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작품이 이번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어서 고전소설 하나와 현대시 2개가 출제가 되어 있었네요. 자, 문항 분석 한번 해볼게요. 토탈 26개의 문제였는데 그동안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전부 다 8번의 시험에서 24개의 문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3학년에 올라오면서 두 문제가 더 늘었어요. 26문항이고 하지만 객관식 100%였다는 건 변함없네요. 자, 그리고 문항수의 그 영역의 그 비중을 살펴보면 무려 80%에 육박하는 80%를 넘는 비중이 수능특강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고 수능특강과 교과서를 연계한 문제 하나, 수능특강과 학습지를 연계한 문제 3개, 여기서 거의 다 수능특강 변형 문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언어와 매체답게 문법 문항이 무려 20문항, 그래서 77%를 차지를 하고 나머지 6문항은 고전소설과 현대시에서 반반씩 출제가 되어 있네요. 자, 난도는 정말 쉬웠습니다. 정말 쉬웠기 때문에 제가 비록 상이라고 책정한 문제가 일부 있지만 해당 문제도 따지고 보면 깊이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면 실수만 없다면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고 전반적으로는 정말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빛고 자체는 지시어도 많고 워낙에 복합적인 개념을 아우르는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문법 문제가 조금 난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시험은 그래도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도 저는 정말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쉬웠기 때문에 시간 소요도 그리 길지 않았고 또 단편적인 개념, 복합적인 개념을 묻기보단 단순한 개념 위주로 하나씩 개념을 묻는 개념 하나씩만을 묻는 문제가 좀 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문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의문 및 형태소에 대한 우리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녀석들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한 특정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파악하되 한빛고 특성상 개수를 파악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뭐 형태소의 개수 파악해봐, 문장의 개수를 파악해봐, 구절의 개수를 파악해봐, 단어의 개수를 파악해 이런 식의 개수 파악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사례를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례의 개수까지 묻는 문제가 정말 많아서 가령 16번 문제도 1번에서 5번을 보시게 되면 이 개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죠. 그리고 3번 문제만 하더라도 이 개수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수 파악하는 것까지 반드시 여러분 2차로 꼭 써두는 습관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때는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 사전을 제시하고 혹은 사전을 제시하지 않아도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분해서 자, 우리 중심 의미가 같으면 동음 이의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의어에 들어가고 중심 의미에서부터 갈려버리게 되면 사전에 서로 다른 표제어로 실리게 됩니다. 다의어의 경우에는 중심 의미가 같고 파생된 세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표제어로 실리되 하위 갈래의 번호가 달라질 뿐이에요. 이런 부분 다 설명드렸고 실제 필기까지 해드렸어요. 사전 아예 그려드리기까지 했죠. 그리고 관련된 사례를 제시해서 20번 문제는 물론 이 사전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보기 1번과 2번 이 보기 1, 2가 제시되는 것도 한빛고의 주요 시험의 특성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참에 알아두시고 마지막 내신 잘 대비하셔서 사전과 관련된 뜻을 물어보는 것들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평이한 난도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문학은 정말 제가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작품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좀 어려운 킬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데뷔도 많이 했고 반복을 여러 번 했기도 했지만 난도가 너무 쉬웠습니다. 김수영의 폭포라는 외부 당일에 선보였던 외부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그 작품 모르는 학생들 지금 3학년에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모른다는 학생은 조금 위험해요. 그 정도로 공부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도는 너무 쉬웠다. 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 위주였다라고 봐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총평입니다. 먼저 문법의 경우 교내 학습지, 우리 프린트 있죠? 그리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이론과 문제 위주의 변형 문제 중심의 출제를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꾸 실수를 범한다. 이건 여러분 실수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이셔야 되겠죠? 자, 문학의 경우에도 교내 학습지에 수록된 이론과 요약 정리 그리고 제가 같이 해드린 필기들, 즉 문법, 문학 모두 제가 학원에서 해드린 필기는 다 학교 수업과 이질적이지 않고 동일하면 동일했지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의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지시어의 개수가 대폭 줄었고 이전에는 기역에서 치읓까지 A에서 F까지 이런 식으로 A에서 막 H까지 출제가 되고 그게 한꺼번에 한 문제에 모두 출제가 돼서 소요 시간이 많이 길었고 고난도 대비를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당일에 선보였던 시험에서 좀 난도가 낮았어요. 아주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도가 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풀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거, 또 이번 기말에도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우리 이제 문장과 중세국어 파트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컷은 지금 100점이 5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화법과 작문이 오히려 인원수가 더 전교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등비등하겠지만 대략 전교생이 100이라면 전교 한 10이라면 5.5 대 4.5, 55 대 45% 정도가 이제 후자의 45% 정도가 언어와 매체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4%의 1등급을 어느 정도까지 주는지 계산을 대략 해보았을 때 5명 내지 6명 줄 텐데 그러면 1등급 컷은 100점에서 99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100점으로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작성할 때만 해도 100점자가 나오기 전이어서 제가 이렇게 잡아는 놨는데 거의 사실상 100점이라고 봄직합니다. 그렇다면 기말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또한 시험 범위 자체도 이제 진짜 어려워하시는 문장 파트가 들어가서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그리고 중세국어까지 아우르는 문제인데 역대급 기출들을 살펴보았을 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고난도를 많이 준비를 하고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문법 이론과 그에 상응하는 사례 분석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립, 자신만의 필기 노트를 마련하시고 제가 항상 배부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저를 따라서 필기를 하시고 자신만의 단관화와 요약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필기를 학원에서 따라 적으실 때는 예쁘게 하시기보다 빠르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적으시고 집에 가서 제가 영상 링크 바로바로 올려드려요. 다시 시청을 하시든 아니면 필기를 보면서 그때 예쁘게 정리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복습도 되겠죠? 자, 고난도 기말고사 정말 지금 단단히 다 각오하고 예상하고 있으니 자, 첫 번째입니다. 문학의 경우에 난도를 높이려면 외부 작품 많이 넣으면 돼요.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외부 작품이 많이 등장하고 또 고난도의 문학 수사법 여러분 힘들어하는 객관적 상관물 파악하는 거 또 외부 작품 뭐 이상의 시라든지 아니면 고전 시가 중에서 생소한 작품을 출제를 해서 관련된 개념을 녹여서 물어보는 것들 많이 낼 수 있고요. 문법의 경우에도 지시어 개수가 확 늘어나서 소요 시간이 증대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위 자체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범위일 거예요.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도 생략이 돼서 더 힘들거든요. 해당 부분들 잘 해낼 수 있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라고 할 땐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정말 잘하는 학생들 하나 틀린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이거 공식 외워야 되냐? 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했는데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외우시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된다 하는 것들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반드시 지시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것들은 좀 좋은 마음으로 따라주시면 고득점으로 이어지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 가지 개념을 중첩하는 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풀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럼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빠르게 복습하고 바로바로 묵히지 마시고 복습을 미리미리 해서 우리 국어 공부가 자꾸만 지연되고 또 늦춰지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 중세 국어는 그 자체로도 여러분이 생소해하고 힘들어해요. 특히 문장의 짜임은 1학년 교과 과정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배우는 부분이니까 단단히 대비를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학교 수업도 잘 듣고 바로바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빛고 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맡기고 있어요. 우리 고난도 문항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좋은 결과 1등급, 2등급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기말 우리 준비 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